알바라도 기본은 돼야죠. 이력서, 솔직히 좀 실망입니다. 28살 오수진이 면접에서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또 떨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고개를 떨군 채 면접실을 나서려던 순간이었어요. 복도에서 마주친 한 중년 남성이 수진을 보더니 얼어붙었습니다. 혹시 어머니 성함이 정현숙 씨입니까? 네? 아니에요. 제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그 뜨거운 사랑과 용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수진은 지하철 계단을 올라오며 가방 속 거울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오늘도 면접이었어요. 28살이 되도록 정직원 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답답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은 정한그룹 계열사에서 아르바이트 면접이라도 보는 날이었어요. 정한그룹 본사 건물은 정말 웅장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였고 로비에는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이 깔려 있었어요. 수지는 자신의 낡은 정장을 내려다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과는 정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린 수지는 인사팀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대기실로 안내받았어요. 벽에 걸린 회사 연역과 수상 내역들을 보니 이 회사가 얼마나 큰 곳인지 새삼 실감이 났습니다. 오수진 씨, 들어오세요. 면접관의 목소리에 수지는 긴장하며 면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명찰을 보니 강도영 팀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강도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수진이 의자에 앉자마자 강도영은 이력서를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강도영이 이력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경력이 좀 특이하네요. 편의점, 카페, 학원 보조.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수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생활비를 벌면서 취업 준비를 해야 해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강도영의 목소리에는 동정 섞인 무시가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정한그룹입니다. 알바라도 기본은 돼야죠. 이력서 솔직히 좀 실망입니다. 수지는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죠. 강도영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수지는 그것이 거절 신호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런 식의 면접은 이미 수십 번 경험해봤으니까요. 인사를 하고 면접실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과 마주쳤어요. 그는 수진을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수진도 모르게 그 자리에 서서 그 남성을 바라봤어요.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박영석 회장은 수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그리움, 그리고 무언가 확신하려는 듯한 표정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은 사람처럼 말이죠. 혹시, 박영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어머니 성함이 정현숙 씨입니까?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낯선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요? 어머니는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박영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수진을 바라만 봤어요.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게 보였습니다. 몇 살이세요? 박영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8입니다. 언제 태어났나요? 9월 15일입니다. 박영석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마치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벽에 손을 짚고 서 있었어요. 수지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죄송한데 저희가 어디서 만난 적이 있나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영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수진의 얼굴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눈썹의 모양, 코의 선, 입술의 곡선. 모든 것이 30년 전 사랑했던 그 사람을 닮아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박영석이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잠시 이야기할 시간이 있나요? 수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진 것도 충분히 속상한데 갑자기 나타난 이 사람이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며 이상한 질문들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때 강도영이 면접실에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회장과 이야기하고 있는 수진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이분은? 아, 강 팀장. 박영석이 진정하려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이분과 잠시 이야기할 일이 있어서요. 비서실로 안내해 주시겠어요? 강도영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회장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수진도 영문을 모른 채 박영석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최고층에 있는 회장실로 향하는 동안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왜 어머니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요? 박영석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진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딸이 이렇게 자라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미안함과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회장실 문이 열리자 수진은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대형 창문,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이런 곳에 자신이 서 있다는 게 현실 같지 않았어요. 박영석은 수진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앉지 못하고 계속 서성였어요. 마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물 좀 드릴까요? 박영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수진이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저희 어머니를 아시는 건가요? 박영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30년도 더 된 듯한 그 사진에는 젊은 남녀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는 분명히 젊은 시절의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생전에 보여줬던 앨범에서 본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이 사진은?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0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박영석이 말했습니다. 현숙이와 저의 사진이에요. 수진의 머리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젊은 시절에 사귀었던 남자친구라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 건가요? 그것도 정한그룹의 회장이라니. 그럼 어머니와 어떤 사이셨던 건가요? 박영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때 너무 어렸고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현숙이는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고 저는 이미 정해진 길을 걸어야 했거든요. 수지는 어머니가 가끔 말했던 첫사랑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좋은 사람이었지만 신분이 달라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영석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현숙이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제가 다른 사람과 약혼한 후였거든요. 수진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이 상황이 자신이 생각하는 그것일까요? 그 아이가... 박영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당신인 것 같습니다. 수진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어요. 28년 동안 단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아버지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제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현숙이가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박영석이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를 원망했을 테니까요.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정한그룹 비서실장 윤미경이었어요.
회장님, 오후 일정이. 윤미경이 말을 멈췄습니다. 수진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미경 씨, 이분이. 박영석이 말하려 하자 윤미경이 먼저 말했습니다. 혹시 정현숙 씨, 어떻게 아세요? 수진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윤미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그때 회장님 비서였거든요. 현숙 씨를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많이 닮으셨네요. 수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갑작스럽고 믿기 어려웠어요. 어머니는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말 자신이 회장의 딸이라고 믿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믿어야 하나요? 박영석은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낡은 편지 봉투였어요. 이건 현숙이가 30년 전에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임신 사실을 알려주면서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수지는 그 편지를 받아 읽어봤습니다. 분명히 어머니의 글씨체였어요. 그리고 편지 내용을 보니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영석아, 우리 아이를 잘 키우겠어. 너는 내 길을 가. 하지만 언젠가 이 아이가 너를 찾으면 따뜻하게 맞아줘.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자신을 키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회장님도 찾으셨어요. 윤미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사람을 시켜 찾아보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현숙 씨는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박영석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혼자 계셨나요? 마지막까지? 네. 병원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저도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하면서 도왔지만 박영석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그리워하던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과 딸이 혼자서 그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다는 사실이 동시에 다가왔어요. 죄송합니다. 박영석이 수진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수진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원망하자니 이미 지나간 일이고 용서하자니 아직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연합니다. 박영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세요. 제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윤미경이 수진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세요. 회장님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거든요. 수진은 명함을 받으며 복잡한 마음으로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평범한 취업 준비생이었는데 몇 시간 만에 대기업 회장의 딸이 되어 있었어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수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영석과의 만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자신이 정한그룹 회장의 딸일까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사흘 후 아침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수진 씨. 정한그룹 윤미경 비서실장입니다. 회장님께서 오늘 오전에 시간이 되시면 한 번 더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정한그룹에 도착한 수진은 이번에는 최고층까지 바로 올라갔습니다. 박영석은 준비해온 서류들을 수진 앞에 놓았어요. 혹시 원하신다면 유전자 검사를 해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당신이 제 딸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박영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회사에서 일해볼 생각은 없나요? 전략기획실에서 시작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수진은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며칠 전에 면접에서 떨어졌는데요. 그건 제가 상황을 몰랐을 때의 일이에요. 이제는 다릅니다. 이틀 후 수진은 결국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어떤 이유든 기회가 온 것이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보고 싶었어요. 월요일 아침 정한그룹 전 직원에게 충격적인 이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신임 전략기획실 부임 인사공지 -오수진 과장 발령.
강도영은 그 이메일을 보고 커피를 뿜을 뻔했습니다. 며칠 전에 자신이 면접에서 떨어뜨린 그 여자가 갑자기 과장으로 발령이 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장난인가요? 오전 10시 전략기획실 임원실 문이 열렸습니다. 새로 맞춘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수진이 당당하게 들어섰어요. 며칠 전에 초라한 면접자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된 오수진입니다. 전략기획실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신임 과장에 대해 아무도 사전 정보를 듣지 못했거든요. 점심시간 회사 식당은 완전히 수진 이야기로 뒤집어졌습니다. 야, 새로운 과장 정체가 뭐야? 며칠 전에 강 팀장이 면접에서 떨어뜨렸다던데? 그럼 뭔가 있는 거네. 백그라운드가 남다른가 보네. 강도영이 주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면접 봤는데 솔직히 엉망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과장으로. 그때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회장님 딸이라는 소문이. 설마요. 강도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거면 처음부터 임원으로 들어왔겠죠. 아니야, 요즘은 단계적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너무 티나면 안 되니까. 회장님 딸이라더라. 원래 재벌 자식은 다 그래. 수지는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의 속삭임이 모두 자신에 대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오후에 수진이 복사를 하러 나갔을 때 강도영이 다가왔습니다. 오 과장님. 강도영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투가 가득했어요. 정말 놀랍네요. 며칠 만에 이렇게 달라지시다니. 안녕하세요, 강 팀장님. 그런데 정말 궁금한데요. 어떻게 이런 기회를 얻으신 건가요? 혹시 특별한 백그라운드라도? 수지는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영석과의 관계를 설명하기에는 아직 자신조차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냥 운이 좋았나 봅니다. 운이요? 강도영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런 운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릴 땐 동네 놀이터였을 텐데 지금은 그룹 회의실이라. 정말 대단하네요.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한 건데 뭐가 너무해요? 강도영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혹시 제가 틀렸나요?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더 좋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라는 사람을 만났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주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영석이었어요. 첫날 어떠셨어요?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서.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견뎌보세요. 당신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올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도움을 바란 적 없어요. 박영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상처와 의지를 동시에 느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준비되셨나요?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내일도 모레도 이런 시선들을 견뎌내야 한다는 게 막막했습니다. 수진이 회사에 다닌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강도영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마치 수진을 회사에서 내쫓기 위해 작정한 것처럼 말이죠. 오 과장, 이 보고서 다시 작성해 주세요. 강도영이 수진의 책상에 서류를 던지듯 놓았습니다. 기본기가 많이 부족하네요. 수진은 그 보고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문제없이 작성했는데 강도영은 계속 트집을 잡았어요. 이미 3번째 수정이었습니다. 어디가 잘못된 건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이런 것도 모르고 과장을 하세요?
강도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역시 실력으로 올라온 게 아니니까 기본기가 없네요. 주변 직원들이 힐끔힐끔 바라봤습니다. 수지는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꾹 참았어요. 목요일 저녁 전략기획실 회식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새로운 사람이 빠질 수는 없었어요. 분위기는 예상했던 대로 어색했습니다. 술이 몇 잔 돌고 나자 강도영의 말이 더욱 거침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오 과장은 정말 신기해요. 강도영이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런 자리에 앉게 된 건지. 팀장님 그만하세요. 한 직원이 말렸지만 강도영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궁금하잖아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면접에서 떨어진 사람이 갑자기 과장이 되다니. 강도영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나요? 수진은 술잔을 꽉 쥐었습니다.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열심히요? 강도영이 웃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열심히 안 한 건가요? 저는 이 회사에서 10년을 일했는데.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술 기운에 하나둘씩 끼어들기 시작했어요. 맞아, 우리도 궁금했어요. 요즘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나 봐요.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잘못했다고 누가 그랬어요? 강도영이 비웃었습니다. 그냥 신기하다는 얘기죠. 보통 사람들은 이런 기회 얻기 힘든데. 그럼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도영의 말에는 명백한 악의가 있었어요. 수지는 일어났습니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벌써요? 아직 일찍인데. 강도영이 가짜 놀란 척을 했습니다. 역시 다르시네요. 회식 자리도 자유롭게 나가시고. 수지는 뒤돌아서 식당을 나왔습니다. 밖은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빨리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수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엄마, 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니죠? 나는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도움을 바란 적 없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영석이었어요. 수진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수진이 회사에 다닌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회사 전체가 술렁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사팀에서 내부 제보를 받았대. 뭔 제보? 임원 중에 누군가 로비를 받고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거야. 익명 제보 메일이 본사 감사팀에 도착한 것이었어요. 내용은 강도영이 협력사 로비를 받고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고발이었습니다. 오후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도영이 갑자기 수진의 책상으로 다가온 것이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 과장, 잠깐 얘기 좀 할까요? 회의실에 들어간 강도영은 문을 닫고 수진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지금 뭘 숨기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수진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 딸이죠? 그래서 갑자기 이런 자리에 온 거고.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강도영이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요? 그게 무슨 상관이? 상관 있어요. 강도영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나를 감시하라고 심어진 거 아니에요? 무슨 감시요? 저는 그런 거 모르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이 회사 떠나게 된다면 당신 때문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감사팀 직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강도영 팀장님, 잠시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강도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을 마지막으로 노려보며 감사팀을 따라 나갔어요.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강 팀장이 불려갔대. 진짜였나 봐, 그 제보 내용이. 저녁이 되어서야 강도영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수진을 보자마자 다가와 속삭였어요. 당신이 한 짓이죠?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밀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해요?
그날 밤 수지는 박영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회사에서 감사 들어간 거 아세요? 아, 그거요? 네, 알고 있어요. 임원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저와 관련이 있나요? 박영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강도영 팀장이 저를 의심하고 있어요. 제가 감시하러 온 거라고. 사실 저도 그 사람이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을 너무 괴롭히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박영석이 강도영을 조사하도록 한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그걸 신고하신 건가요? 직접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누군가 알아서 했겠죠. 다음 날 아침 강도영은 수진을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어제 회장님과 통화했죠? 그게 역시 맞네요. 강도영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당신이 저를 감시하러 온 거 맞죠? 팀장님,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요? 강도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뭐가 진실이에요? 당신이 갑자기 나타나고 저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고 이게 다 우연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일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일하고 싶었다고요? 강도영이 비웃었습니다. 회장님 딸이 뭘 하려고 일을 해요? 그냥 놀고 먹어도 되는데. 저는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제 힘으로요? 강도영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럼 지금 이 자리도 당신 실력으로 얻은 건가요?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아픈 부분이었거든요. 역시 할 말이 없네요. 강도영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기억해두세요. 제가 이 회사를 떠나게 되면 그건 당신 때문이에요. 그날 오후 폭탄 같은 소식이 터졌습니다. 감사팀의 조사 결과 강도영이 협력사로부터 로비를 받고 입찰 정보를 유출한 명확한 증거가 발견된 것이었어요. 회사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강도영은 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사표를 쓰라는 압박을 받았어요. 수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강도영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 미안했어요. 지우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괜찮아? 강 팀장이 너한테 뭔가 했다면서. 응. 그냥 좀 복잡해. 그 사람 원래 문제 많았어. 이번 기회에 정리되는 게 나을 거야. 하지만 수지는 석연치 않았습니다. 정말로 이 모든 게 옳은 일일까요? 자신이 회장의 딸이라는 이유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맞는 걸까요? 그날 밤 수지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 걸까요? 강도영이 회사를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전략기획실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동안 강도영 때문에 위축되어 있던 직원들이 조금씩 수진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자신이 정말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 수진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박영석이 전략기획실에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긴 것이었어요. 신규 사업 기획안을 만들어 보세요. 윤미경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검토하실 예정입니다. 수진은 떨렸습니다. 이번이야말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뀔 테니까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팀을 구성해도 됩니다. 윤미경이 덧붙였습니다. 수지는 고민 끝에 지우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마케팅 전문가인 지우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지우야, 혹시 시간 되면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물론이지. 뭔데? 수진이 프로젝트 내용을 설명하자 지우는 흥미로워했습니다. 이거 진짜 좋은 기회네. 우리 같이 멋진 기획안 만들어보자. 그날부터 수진과 지우는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기획안을 준비했습니다. 시장 조사부터 시작해서 경쟁사 분석, 수익성 검토까지 꼼꼼하게 진행했어요. 수진아, 너 정말 꼼꼼하다. 지우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분석을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해? 대학 때 배운 거 다 써먹는 거야.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발표 날이 왔습니다. 회장실에는 박영석과 주요 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수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신규 펫케어 사업 진출 방안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안정되었어요. 철저한 준비를 해온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국내 펫케어 시장은 연평균 15%씩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프리미엄 제품 시장의 성장률이 높습니다. 우리 그룹의 기존 유통망을 활용한다면 임원들이 점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분석은 정확했고 제안하는 사업 모델도 현실성이 있었어요. 예상 매출은 첫 해 100억 원, 3년 후 500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투자 회수 기간은 약 2년 정도로 예상됩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한 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경쟁사 대비 우리의 차별화 포인트가 무엇인가요? 기존 유통망과 브랜드 신뢰도를 활용한 프리미엄 포지셔닝입니다.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옴니채널 전략으로 수지는 준비해온 답변을 조리 있게 설명했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점점 만족스러워지는 게 보였어요. 발표가 모두 끝난 후 박영석이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기획안이네요. 실행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 퀄리티면 실제로 추진해 볼 만하겠는데요. 시장 분석이 정말 치밀하네요. 수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기획안이 인정받은 것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박영석이 수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이런 실력이 있는 줄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이제 더 큰 책임이 따를 거예요. 이 프로젝트를 직접 맡아서 진행해 보시겠어요? 수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요? 네, 당신이 직접 팀을 꾸려서 추진해 보세요. 아버지.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를 딸로 대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 자리는 제 힘으로 지켜내고 싶습니다. 박영석은 수진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알겠어요. 앞으로는 회장과 직원의 관계로 지내죠. 그날 저녁 수진은 지후와 함께 회식을 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대박이었어. 임원들 표정 봤지? 지후 덕분이야. 혼자서는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다 한 거지. 나는 그냥 조금 도운 것뿐이야. 수진은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주부터 수진은 신규 사업팀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시선도 많이 달라졌어요. 오 과장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기획안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도 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수진은 이제 더 이상 회장님 딸이 아니라 유능한 기획자 오수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수진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어요. 일부 직원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회장님 딸이라서 기회를 더 많이 받는 거 아니야? 실력이 있어도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더 유리하지. 수진은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열심히 일해서 모든 사람을 납득시키고 싶었습니다. 한 달 후 수진의 프로젝트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일하며 최선을 다했어요. 팀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시장 조사 결과를 더 보완해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은 팀원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꼼꼼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지후가 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변했다.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졌어.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이제는 이 자리가 내 자리라는 확신이 생겼거든. 수진은 더 이상 자신의 출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수진은 어머니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로 내 자리를 찾은 것 같아. 아버지의 딸이지만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거야. 수진의 펫케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훨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수진이 출근하자마자 윤미경이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큰일 났어요. 강도영이 언론에 제보했대요. 무슨 제보요? 당신이 회장님 딸이라는 것과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요. 오늘 오후에 기사가 나올 예정이래요. 수진은 머리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심스럽게 숨겨왔던 일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었어요. 어떻게 하죠? 일단 회장님께 보고드려야 할 것 같아요. 박영석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강도영이 복수하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박영석이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막아보겠지만 아니에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말아요. 저는 떳떳하거든요. 오후 3시 예고된 대로 인터넷에 기사가 떴습니다. 정한그룹 회장의 숨겨진 딸, 특혜 채용 의혹. 기사에는 수진이 박영석의 딸이라는 사실과 함께 강도영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어요. 오수진은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갑자기 과장으로 발령났습니다. 저를 감시하기 위해 심어진 것 같아요. 제가 회사를 떠나게 된 것도 그 때문입니다. 회사는 순식간에 뒤집어졌습니다. 직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언론사에서는 취재 요청이 쏟아졌어요. 진짜였구나. 역시 그냥 된 건 아니었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수지는 사무실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었거든요. 점심시간 지후가 수진을 찾아왔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미안해, 지후야. 너까지 이상하게 보일까봐. 무슨 소리야? 나는 내 친구야. 지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내가 제일 잘 알잖아. 하지만 모든 사람이 지우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후에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일단 해명 자료를 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사실이잖아요. 회장님 딸인 것도 특별한 절차로 들어온 것도. 박영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의 실력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펫케어 사업 기획안을 보셨잖아요. 하지만 여론이 좋지 않아요.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임원들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수진 씨, 지금은 회의 중인데. 저 때문에 하는 회의잖아요. 수진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당사자인 제가 참석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박영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수진은 임원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저는 회장님의 딸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이 회사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제 실력으로 일해왔습니다. 한 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기회 자체가 공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저를 해고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아무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니면 제가 사퇴하라는 뜻인가요? 수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건. 한 임원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제가 한 일을 평가해보세요. 펫케어 사업 기획안은 어땠나요? 팀 운영은 어땠고 성과는 어땠나요? 임원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의 성과는 누가 봐도 우수했거든요. 강도영 팀장은 어떤가요?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정당한 절차로 들어와서 10년간 일했지만 결국 비리로 물러났잖아요. 진짜로 무너져야 할 사람이 누군데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의 말이 핵심을 찔렀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제 출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수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기대지도 않겠어요. 앞으로도 제 실력으로 증명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수진 씨를 계속 지지합니다. 딸이어서가 아니라 유능한 직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임원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펫케어 사업은 계속 진행되어야 해요. 점점 더 많은 임원들이 수진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회의 결과는 수진의 유임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박영석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당당했어요. 저보다 더 강하네요. 가진 자였으면 처음부터 임원실에 없었을 겁니다.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날 저녁 회사에서는 공식 해명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오수진 과장의 실력과 성과를 인정하며 앞으로도 공정한 평가를 통해 인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었어요. 수진은 그것들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야 했습니다. 지후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정말 멋있었어. 임원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다니. 이제 정말 시작이야.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해. 그날 밤 수진은 박영석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를 그냥 직원으로 봐주세요. 특별한 배려는 하지 마시고요. 알겠어요. 하지만 아버지로서는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수진은 이제 더 이상 숨겨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났지만 오히려 더 당당해졌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거센 비판이 있었지만 수진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어요. 오 실장님, 이 부분 검토 부탁드려요. 이제 수진은 과장이 아니라 실장으로 불렸습니다. 펫케어 사업의 성공적인 런칭으로 승진한 것이었어요. 무엇보다 이번에는 정당한 평가를 통한 승진이었습니다. 수진 실장님 덕분에 우리 팀 실적이 최고예요. 정말 대단하세요. 처음에는 의심했는데 죄송해요. 직원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수진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수진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진 씨, 강도영이 다시 연락해왔대요. 윤미경이 말했습니다. 강도영이요? 무슨 일로요? 사과하고 싶다고 하네요.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던데. 수진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굳이 그 사람을 만날 필요가 있을까 싶었지만 정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수진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강도영을 만났습니다. 몇 달 만에 본 그의 모습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와줘서 고마워요. 강도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 있으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도영이 깊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질투와 시기 때문에 당신을 괴롭혔고 심지어 언론에까지. 수진은 강도영의 사과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펫케어 사업 성공했다는 소식 들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팀장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10년간 일한 회사를 그렇게 떠나게 되어서 제가 자초한 일이에요. 강도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욕심이 너무 컸나 봐요. 그래도 이렇게 사과할 기회라도 주셔서 감사해요. 수진은 강도영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분명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이지만 지금의 모습을 보니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들었어요.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요. 수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강도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수진은 그 뒷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주 후 정한그룹에서는 연말 임원 발표가 있었습니다. 수진은 전략기획실 이사로 승진했어요. 이제 정말로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축하해요, 수진. 지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고마워, 지후야.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임원 승진 축하 파티에서 박영석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제 당신은 제 딸이 아니라 제 동료예요. 아버지.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아빠예요. 박영석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수진은 마침내 자신이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아버지의 딸이면서도 독립적인 개체로 인정받는 것이었어요. 몇 달 후
수진의 펫케어 사업은 업계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정한그룹 오수진 이사, 신규 사업 대성공으로 주목받아. 이번에는 긍정적인 기사였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회장의 딸이 아니라 유능한 경영인 오수진으로 불렸어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은 박영석과 함께 조용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아버지를 만난 것 같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처음에는 제가 불쌍해서 죄책감 때문에 도와주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저를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요. 박영석은 수진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미안함이 컸는데 이제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가 아니라 제 인생의 파트너로 남아주세요. 박영석은 수진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딸이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었어요. 알겠어요. 서로 응원하는 동반자가 되죠. 그날 밤 수진은 어머니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로 제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도 찾았고 제자리도 만들었어요. 사진 속 어머니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 봤어? 응, 정말 흥미로운 아이디어네. 같이 해볼까? 물론이지. 수진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배경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과 노력으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점심시간 후배 직원 하나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사님, 저도 이사님처럼 성공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진은 그 후배를 보며 예전의 자신이 생각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 하지만 저는 백그라운드도 없고, 백그라운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예요. 그날 저녁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면접에서 떨어진 취업 준비생이었는데, 이제는 대기업 이사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직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냈다는 것이었어요.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오수진으로 살아가는 거야. 늦게 만난 아버지와의 관계도 자신만의 자리도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어요. 수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